안녕하십니까. 충남산학유학원의 박상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창업 트렌드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창업의 환경, 창업의 트렌드 역시 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이 일기 시작했는데 제4차 산업과 연관된 창업 트렌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업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을 했을 때에 5년 생존율이 2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업을 통해서 자아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자리를 견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자료를 갖고서는 우리가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하는 데는 100분의 1입니다. 100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이 명시적인 문서로서 작성할 수 있고, 이 작성된 문서를 갖고 벤처캐피탈, 즉 벤처기업의 전문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또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상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IPO를 하는 데 있어서는 10개 기업 중에 하나만이 IPO로 성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 아이디어에서부터 상장까지 보면은 0.0006%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서는 사실은 기업의 성장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본 자료는 2000년도에 실리콘밸리의 존 네사임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창업 트렌드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만 이슈냐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25,000불이 상회하면서, 즉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관해서 큰 걱정 없다고 보기 때문에 25,0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또는 스리랑카라든가 네팔에 있는 국가에서 창업을 이렇게 강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000불 시대, 지금은 30,000불 시대입니다만은 25,000불 국민소득이 넘어가면서부터 창업에 대한 싹이 사실은 돋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0,000불 가까이 되면서부터 창업에 대한 것이 싹트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은 안전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퇴직 나이가 48세입니다. 48세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2세입니다. 과연 이때 가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 창업 패스라고 하는 것이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창업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즉 대기업은 78%, 중소기업은 17%, 기타 4.1%만이 창업을 사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창업 트렌드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창업을 꿈꾸게 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보면 4가지로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즉 P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폴리티컬한 것에 P를 땄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계형 창업과 기술 기반의 창업이 되는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 기반의 우리가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창업에 대한 트렌드 역시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나름대로 특화된 동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1700년도 중반에서부터 1800년도 중반까지 일어났던 1세기 때는 1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기관이 주였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었습니다.
즉 토마스 에디슨에 의한 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2차 산업혁명이었고 3차 산업혁명 시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었었고 2016년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일기 시작한 제4차 산업은 우리가 사실은 빅데이터, AI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이와 같은 산업혁명, 진흥화를 우리는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혁명 시기마다 사실은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그 변화한 내용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가 이 왕성했던 우리가 그 2차 산업혁명 시기를 보면은 IBM이라든가 컴캐스트라든가 인텔 이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태동이 되어졌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또 이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와 같은 오러클, 데이터베이스 이와 같은 회사들이 나름대로다가 활발한 창업과 함께 왕성한 사업을 했고 우리가 9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태동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2000년대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와 같은 어떠한 소셜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와 같은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술의 진보와 연관되어 갖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기술이 영원히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냐면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다가 백열전구를 보면은 백열전구가 나오고 우리가 형광등이 나오고 LED 등이 나오고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가솔린 자동차가 나오고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의 기능이 사실은 가솔린 자동차 기능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불연속 구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데에 창업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사회문화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변화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다가 또는 서비스로다가 우리가 창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는 소유에서 대여로다가 바뀌고 있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비대면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고객의 소비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는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 같은 이와 같이 나름대로다가 이 서비스 기업들이 무형의 것을 갖고서는 비즈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대여 서비스를 해갖고서는 돈을 벌었던 코웨이 같은 지금은 넷마블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웅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돈을 번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수기를 대여해갖고서는 돈을 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방하게 되면 커피 마시는 대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뭡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해갖고 온라인으로다가 지금은 전세 월세 이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소개시켜 주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에서도 보면 이제는 인구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960년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동기가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어지는 아주 안정된 삼각형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2014년도 중간에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항아리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것이 2030년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보다도 위에가 더 이제는 많아지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2020년도에 태어나는 신생아하고 우리가 사망하는 이 사람하고 이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 태어나는 인구가 27만 5천 명,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30만 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입학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년층이 젊은 층이 많았었는데 노년층 이제는 노년층이 많아지는 쪽으로다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의 심리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물건 하나 사게 되면은 오랫동안 썼어요. 이제는 단기적으로다가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길었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사용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는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 2, 3차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는 X축이 뭐냐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 서플라이 체인 사이클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이때의 산업혁명 시기의 가치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단순 제조, 만드는 거에 가치가 높았어요. 왜냐?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드냐가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U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21세기 지식혁명 시기에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젠 제조는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뭐 어디가 중요하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세일즈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둘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가치의 이동과 연관돼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아까 AI하고 빅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보면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냐 그러면 내 컴퓨터 하드웨어에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기에 이제 AI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이 이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중요한 단말기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AI하고 접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와 같은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셔서 기술 창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에서 없던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나머지 90%는 뭐냐면 기존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변형시키는 거예요. 90%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착안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굳이 세상에 없던 것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화를 줄 건가 생각하면 이 90%에 해당하는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제품 전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고객의 변화를 많이 요구하게 되면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의 행동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혜택을 주는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전으로 봐야 해요. 고객이 안 바뀝니다. 그럼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의 행동 변화를 적게 요구하면서 혁신이 주는 혜택은 크다. 이것은 대박 상품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고객이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고객은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창업기업은 돈이 부족하고 모든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끌어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는 안 될 창업가는 이런 분들이에요. 1억 천금을 꿈꾸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창업해야 되겠다. 대표이사 멋져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회사의 비전, 회사의 명확한 미션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창업과 경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만들면서 창업을 하면서 사실은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것을 일로 매진할 때 성공의 길로 다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첫 강의 2021년도 기술 창업과 연관된 창업 트렌드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